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중 연결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중 연결 리스트에 기반을 둔 이 linked list 클래스를 약간 이제 축소판이죠. 그러니까 실제 자바가 제공하는 자바 API가 제공하는 linked list 클래스를 우리가 통째로 다 여기서 지금 훑어보기는 어려우니까 그 중에서 몇몇 중요한 커버링 메서드들만을 이제 출연해 그런 조금 축소된 linked list 클래스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앞 섹션에서 우리가 했던 그 싱글 링크 리스트랑 많은 부분이 공통인데, 우리가 싱글 링크 리스트 클래스나 아니면 그 전에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이터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터레이터가 뭐고 왜 이터레이터가 필요한가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이 슬라이드가 이터레이터의 개념을 좀 설명하는 그런 슬라이드인데, 우리가 이 문제는 이제 링크 리스트라는 게 뭐 다이렉트 액세스 내지는 랜덤 액세스라고 부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다이렉트 액세스 혹은 랜덤 액세스라는 것은 배열이라면 그 배열 안에 어떤 위치든 우리가 거의 동일한 시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배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연결 리스트라는 건 본질적으로 순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리스트 상에 i번째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i번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은 없고, 첫 번째 노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i번 이렇게 점프해서 i번째 노드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링크 리스트가 배열과 가장 다른 점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링크 리스트 클래스 내부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 링크 리스트 클래스의 사용자 입장에서 링크 리스트 클래스의 외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리스트를 이렇게 트래버스한 혹은 이터레이트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간단한 얘기죠. 이 리스트 안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뭔가 이렇게 꺼내 보면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건데, 그 경우에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예를 들면 이제 그 public get 메서드를 이용해가지고 모든 노드들을 방문하게 되면 매우 비효율적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get 메서드라는 게 이건 자신의 히스토리를 모든 메서드가 그렇죠. 한번 호출됐다가 리턴 돼버리면 과거에 자기가 뭘 했는지 잊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get i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i번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데이터를 리턴한 다음에 걔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get i 플러스 1을 하면 좀 전에 i까지 왔으니까 한 칸만 더 가면 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get 메서드는 리턴돼서 끝나버리고 다시 get i 플러스 1이 호출되니까 또 처음부터 이렇게 i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길이가 n인 링크드 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쭉 트래버스 하는데 시간 복잡도가 n 제곱이라는 시간 복잡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나 배열을 쓰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링크드 리스트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C 언어 같은 스타일로 이 클래스의 사용자에게 이 노드의 주소들을 다이렉트로 그냥 제공해 주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나 뭐 데이터 인캡슐레이션이나 이런 이제 객체장 프로그래밍의 가장 중요한 어떤 원리들을 정면으로 이제 위배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어프로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터레이터라는 걸 사용하는 거죠. 이터레이터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간단한 건데 개념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어차피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이 리스트를 트래버스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기가 보고 있는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노드를 바로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따라오는 식이 아니라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노드의 주소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어야 바로 그 다음 노드의 주소를 한 번의 오퍼레이션으로 액세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우리가 이 노드의 주소를 현재 사용자가 보고 있는 노드의 주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노드의 주소를 직접 사용자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은
예를 들면 클래스 노드를 사용자가 알아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head 같은 필드의 값을 우리가 프라이빗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의 주소를 사용자에게 제공해 주기는 하되 그것을 private 멤버로 이렇게 랩핑하고 있는, encapsulating 하고 있는 어떤 iterator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정의를 해서 이 iterator 객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주고, 사용자가 어떤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주소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 주소를 통해서 사용자가 하고자 하는 일, 그 기능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다면 그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내가 현재 보고 있는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노드로 이렇게 한 전진하는 거고, 이 두 가지 기능이 사용자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퍼블릭 메서드로 이 iterator 클래스가 퍼블릭 메서드로 제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두 가지 기능을 이 next 메서드가 동시에 한꺼번에 지원을 하는 거죠. 얘가 자기가 현재 보고 있는 노드의 데이터를 보내주면서 자기는 한칸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두 가지 일을 하는 메서드입니다. 이것이 iterator의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이렇게 사용자가 이제 이런 iterator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런 iterator를 만들어주는 애가 있어야 되겠죠. 사용자가 요청하면 이런 iterator를 만들어주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이 iterator를 만들어주는 메서드는 linked list 클래스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linked list 클래스는 iterator라는 이름의 public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 얘가 이제 사용자가 이것을 호출하면 얘가 iterator라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이제 자잘하게 몇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들은, 그렇다면 이 iterator라는 클래스, iterator라는 이름은 결국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iterator라는 인터페이스를 자바 8.1가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iterator라는 이름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다 했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여러분이 곰곰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linked list와 iterator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이 아주 짧은 하나의 코드 안에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것은 이제 예제이고, 그래서 name divisible by라는 이 메서드는 입력으로 하나의 linked list of integer, 그러니까 어떤 정수들을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정수들의 리스트를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수 div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정수를 하나 받아서 얘가 하는 일은 이 리스트 안에 저장된 정수들 중에서 이 div로 나누어서 떨어지는 모든 정수들을 이 리스트로부터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이 리스트 안에서 이 div로 나누어 떨어지는 정수들을 다 삭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리스트 안에 저장된 모든 정수들을 다 봐야 되겠죠. 보지 않고 뭐 나누어 떨어지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리스트를 트래버스하는, 즉 리스트를 이터레이터하는 게 이제 일단 기본입니다. 그러면 리스트를 어떻게 이터레이터하냐,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죠. 이터레이터라는 걸 만들어야 합니다. 이터레이터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 linked list 클래스 자체가 이터레이터를 만들어주는 이터레이터라는 메서드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list.iterator 하면 얘가 뭔가 iterator라는 어떤 객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iterator라고 부르고, 그러면 iterator가 제공하는 이제 몇 안 되는 public 메서드, 이 안에 다 있죠. 지금 사실은 다 있죠. 그래서 iterator라는 것은 이제 개념적으로 리스트상의 어떤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while문에서 iterator.hasNext가 true인 동안에 리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트래버스 할 거니까 끝에 도달할 때까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본래가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while을 돌면서, 아까 next 메서드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드의 데이터를 리턴해 주면서 그리고 나서 자기는 한 칸 앞으로 전진한다고 했죠. 그래서 iter.next 하면 얘가 맨 처음에는 첫 번째 정수를 리턴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또 iter.next 하면 두 번째 정수를 리턴해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한 칸 앞으로 전진하니까
결국 iter.hasNext가 true인 동안에 iter.next를 반복하면 이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내가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next int이고, 우리의 관심은 이 next int가 div로 나누어서 떨어지면 이것을 이 리스트로부터 제거하는 것인데, iterator가 또 remove라는 아주 재미있는 중요한 메서드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 remove 메서드는 누구를 remove한다고 했죠? 얘가 가장 최근에 next 메서드를 통해서 return해준 데이터, 그 데이터, 즉 정확한 엄밀하게 말하면 그 데이터가 저장된 노드를 리스트로부터 삭제하는 일을 해주는 것이 remove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한 코드로 우리가 원하는 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몇 가지 이제 지난 시간에 추가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터레이터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혹은 뭐 개념적으로는 어떤 노드를 가리킨다기보다는 노드와 노드의 사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좀 더 이렇게 모든 얘기들이 논리적으로 깔끔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는 노드와 노드의 사이를 가리키는 애고, 따라서 이터레이터가 가질 수 있는 서로 다른 위치는 맨 앞 위치부터 여기 그리고 맨 뒤 위치까지니까 노드의 개수가 5개라면 이터레이터가 가질 수 있는 서로 다른 위치는 6가지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next 메서드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이터레이터의 next 메서드는 자기는 한칸 앞으로 전진하면서 자기가 방금 이렇게 스쳐 지나친 이 노드의 데이터를 리턴해 주는 것이 next 메서드라고 했고, has next는 물론 이 상태에서 has next는 false겠죠. 더 이상 없으니까. 여기나 여기에서는 has next가 true일 겁니다. 이터레이터의 next 노드가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remove 메서드는 이게 이터레이터가 노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노드와 노드의 사이를 가리키는 거니까 remove 메서드가 좀 애매하죠. 결국 이제 이 상태의 이터레이터의 remove 메서드는 얘 혹은 얘 둘 중에 하나를 remove 하라는 것일 텐데, 이 경우에 누구를 remove 하라는 거냐? 이것은 뭐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노드는 이터레이터라는 게 처음 만들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봤다는 거죠. 여기서 next 하면 이렇게 오면서 이 노드의 데이터를 리턴해 주는 거니까 이 데이터는 사용자가 방금 본 데이터고 이 데이터는 사용자가 아직 보지 않은 데이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리스트로부터 데이터를 삭제할 때 보지도 않은 데이터를 삭제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뭐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드물겠죠.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삭제하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겠죠. 따라서 remove 메서드는 바로 직전 노드를 remove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좀 더 유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계가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리스트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터레이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터레이터는 근본적으로 단방향 순회만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next 메서드만 있습니다.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전진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단방향 순회로 충분한 경우라면 그냥 이터레이터를 쓰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터레이터는 좀 기능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터레이터를 확장한 리스트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를 새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이터레이터는 이제 이터레이터의 양방향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next, has next가 있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면 previous, has previous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메서드들을 제공하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add라든가 이런 몇 가지 기왕 만드는 김에 몇 가지 메서드를 더 추가한 게 리스트 이터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리스트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입니다. 일단 리스트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는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겠죠. 여기 has next, remove 이 세 가지가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인데 그것을 당연히 포함하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반대 방향, 그러니까
그러니까 next가 있으면 previous가 있고 has next가 있으면 has previous가 있고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몇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것이 예를 들면 next index와 previous index입니다. iterator라는 것이 지금 계속 설명한 것처럼 개념적으로는 노드와 노드 사이를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next node, previous node 이런 용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정의가 되죠. 오케이? 이 iterator next node는 당연히 얘일 거고 previous node는 얘일 거고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리스트 상의 인덱스라는 것은 항상 첫 번째 노드를 0으로 해서 0, 1, 2, 3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거니까 previous index라는 건 그냥 얘의 previous node의 인덱스를 말하는 거고 next index는 얘의 next node의 인덱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전에 어떤 게 이제 add 메서드가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iterator 인터페이스에는 없던 게 list iterator에는 add 메서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add 그냥 object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보면 뻔한 거죠. iterator라는 것은 이제 이 리스트 자체가 아니라 리스트 상의 어떤 포지션을 가리키는 게 iterator죠. 그럼 이 iterator에게 내가 어떤 데이터를 add하라라고 요청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 자리에 add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걸 뭔가 다른 뜻으로 만든다면 그 아주 이상한 디자인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list iterator의 add 메서드가 해야 될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자기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그 위치에 새로운 노드를 하나 추가해라 라는 게 add 메서드이고, 그 다음에 이제 remove와 set 메서드가 있는데 이제 remove, 이 상태의 remove니까 아까 iterator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얘를 remove 할 거냐 얘를 remove 할 거냐인데, 우리가 아까 이제 iterator에서는 항상 이 previous node를 remove 한다 이렇게 했죠.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iterator라는 것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거니까 얘는 방금 내가 본 노드고 얘는 아직 안 본 노드니까 얘를 remove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좀 더 유용하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 얘기가 list iterator에서는 이제 성립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list iterator는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니까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꼭 얘는 보내고 얘는 아직 안 보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제 list iterator remove 메서드는 history dependent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얘를 remove 할 거냐 얘를 remove 할 거냐는 이 iterator의 history에 대해서, 즉 이 iterator가 좀 전에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와서 현재 이 자리에 있다면 얘를 remove하고, 거꾸로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지금 여기 와 있다면 얘를 remove하죠. 즉 다르게 말하자면 이 list iterator가 가장 최근에 return해준 데이터가 저장된 노드를 삭제하는 것이 remove 메서드이고, 오케이? 무슨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et 메서드도 똑같습니다. set이라는 건 이제 어떤 데이터를 덮어쓰라는 건데, 새로운 데이터를 이 상태의 iterator에게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주면서 그것을 기존의 데이터에 덮어쓰라라고 하면 이걸 덮어쓰라는 거냐, 이걸 여기에 덮어쓰라는 거냐, remove와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remove와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iterator가 return해준 데이터가 얘였느냐, 얘였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 위에 덮어서 주는 게 set 메서드입니다. 이것이 list iterator 인터페이스입니다. 오케이? 우리 다 했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여기 다 한 내용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가 list iterator라는 걸 정의했습니다. 그럼 사용자는 어떻게 이 list iterator를 갖게 되나? 즉 누군가가 이 list iterator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놈이 누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은 linked list 클래스가 list iterator라는 메서드, list iterator 메서드의 두 가지 버전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것은 이제 list 인터페이스가, list of 인터페이스가, 자바의 list 인터페이스가 요구하는 메서드 중에 하나가 list iterator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디폴트 상태의 list iterator, 디폴트 상태라는 것은 이제 리스트 맨 앞을 가리키는 첫 번째 노드를 자신의 next 노드로 하는 list iterator를 사용자에게 만들어주는 메서드이고,
그 다음에 리스트 이터레이터 인덱스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부터 인덱스 번째 노드를 자신의 next 노드로 하는 이터레이터를 만들어주는 메소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인핸스 포르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들을 트래버스하는 또 한 가지 앞에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터레이터가 왜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앞에서 했는데 사실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인핸스 포 루프입니다. 그래서 for each stream, str in a list 이렇게 이 포문은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익숙하겠죠. 그래서 이 포문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order of n 시간에 리스트를 트래버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이것은 그냥 자바 언어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바 컴파일러가 사실은 이 인핸스 포르프를 이터레이터를 사용하는 문장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바 바이트 코드를 보면 이 포르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터레이터를 사용해서 앞에 우리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컴파일러라는 게 뭐 영원 불변한 게 아니라 버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얘기는 이제 그냥 이 포문은 자바 컴파일러가 이것을 이터레이터를 사용하는 좀 전에 봤던 그런 코드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훨씬 편하죠. 이터레이터라는 걸 몰라도 되니까. 하지만 이 포문이 맞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이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쭉 이렇게 리스트 자체를 새로운 데이터를 애드하거나 아니면 뭐 리무브하거나 아니면 뭐 값을 바꾸거나 이제 이런 그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 자체의 수정 없이 그냥 그 데이터를 이용만 하는 경우에는 이 포문으로 충분하지만 이제 이렇게 아까 우리 뭐 나누어서 떨어지면 삭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리스트를 트래버스 하면서 거기에 어떤 추가적인 일을 해주려고 하면 이 포문으로는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그냥 각각의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만 순차적으로 얘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뭐 다른 데이터로 수정한다던가 아니면 그 데이터를 리스트로 삭제한다던가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일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 포문이 가장 간단하면서 효율적으로 링크드 리스트를 트래버스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좀 더 복잡한 일을 할 때는 이제 이 포문으로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2장의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기능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그리고 이중 연결 리스트에 기반하고 있는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를 실제로 구현해 보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이제 자바 API가 제공해주는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를 fully, 그러니까 전체를 다 구현할 건 아니고 그것의 이제 축소 버전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교재 저자 이름 이니셜을 따가지고 이 클래스 이름을 KW linked list라고 불렀고, 이것이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통째로 다 완전하게 구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여기다 쓸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이것은 우리 앞에서 했던 KW array list 클래스랑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내가 이 클래스 전체의 구조를 이렇게 슬라이드 3장 정도를 이렇게 오버뷰를 해놨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여러분이 보는 게 좋죠. 먼저 이 KW linked list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멤버는 3가지입니다. head, tail, size. 그러니까 head는 물론 첫 번째 노드의 linked list 상의 첫 번째 노드의 주소고, tail은 마지막 노드의 주소입니다. 이것이 단방향 연결 리스트라면 그냥 head만 있는 게 자연스럽겠지만, 양방향 연결 리스트라면 사실은 이게 대칭적인 구조니까 헤드와 테일은 어떻게 보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헤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양방향 연결 리스트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설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와 테일이 있고 그다음 사이즈는 물론 노드의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KW linked list 클래스가 사용자에게 제공해줄 퍼블릭 메서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들이죠. 이것은 뭐 array list 클래스에서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이 array list든 linked list든 둘 다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하는 클래스고, 그 얘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array list인지
linked list인지를 굳이 몰라도 구분하지 않아도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니까 이 Category Linked List 클래스가 제공하는 퍼블릭 메서드들은 Array List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get, add, set, index, remove 이런 메서드들을 제공할 거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Array List에서는 이제 이터레이터 얘기를 우리가 생략하고 넘어온 것입니다. 실제 그 자바 API가 제공하는 Array List 클래스는 어차피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기 때문에 이터레이터와 관련된 모든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에는 그 부분을 생략을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그 생략했던 물론 이유는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터레이터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유용한 왜냐하면 어레이 배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차피 랜덤 액세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터레이터의 개념이 없더라도 별 문제가 없죠. 하지만 링크 리스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우리가 쭉 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터레이터와 관련된 메서드들도 엑스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냥 단순히 이터레이터를 만들어주는 이터레이터라는 메서드와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면 그때는 리스트 이터레이터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만들어주는 리스트 이터레이터 메서드의 두 가지 버전. 하나는 초기 상태, 그러니까 디폴트 상태, 리스트의 맨 앞을 가리키는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만들어주는 애와 그 다음에 어떤 중간 노드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중간쯤 진도가 나간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만들어주는 리스트 이터레이터 인덱스 메서드,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너 클래스로 클래스 노드는 이제 이 연결 리스트 상의 각각의 노드의 구조를 정의하는 클래스 노드를 이 KW 링크 리스트 클래스 안에 이너 클래스로 두는 것은 전에 우리가 싱글 링크 리스트 클래스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이 클래스 외부에서는 노드라는 이름을 알 필요도 없고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예 알 수도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private static inner class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KW linked list 클래스가 전에 했던 KW array list 클래스와 가장 중요하게 다른 점이 바로 이 이터레이터와 리스트 이터레이터 메서드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서드들은 어쨌거나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 혹은 리스트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어떤 클래스의 객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면 되죠. 물론 이 이터레이터 혹은 리스트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하는 클래스는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으로 있는 이 KW 리스트 이터레이터 클래스입니다. KW 리스트 이터레이터 클래스는 리스트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하는 클래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를 따로 임플리먼트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 리스트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는 리스트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트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냥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KW 리스트 이터레이터라는 클래스를 역시 이너 클래스로 만들어두고, 그래서 이 리스트 이터레이터 메서드는 KW 리스트 이터레이터 객체를 생성해서 리턴해주면 됩니다. 얘가 리스트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하니까 폴리모피즘에 의해서 얘를 리턴해주면 충분하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 메서드도 따로 또 우리가 이 이터레이터를 임플리먼트하는 클래스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KW 리스트 이터레이터가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임플리먼트하고, 리스트 이터레이터는 이터레이터를 확장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KW 리스트 이터레이터 객체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터레이터와 관련해서 만들어야 될 클래스는 그냥 리스트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하는 KW 리스트 이터레이터 클래스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게 이제 이 클래스 전체적인 오버뷰인데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뭐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반복해서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 메서드들 하나씩 이제 순차적으로 살펴볼 텐데, 실제로 전체적인 그림을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가 지금 만드는 클래스가 KW linked
list 클래스입니다. 그럼 얘는 헤드, 테일, 사이즈 이런 이제 데이터 멤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add 그냥 object, add index object. 그 다음에 뭐 있었죠? index of, 그 다음에 get, set, remove. 이런 퍼블릭 메서드들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너 클래스로 클래스 노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KW list iterator 그리고 물론 얘는 implement list iterator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list iterator 인터페이스가 요구하는 메서드가 뭐였습니까? next, 그 다음에 has next, 그렇죠? next has next, 그 다음에 next index. 똑같은 게 previous, has previous, previous index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add 메서드가 있었죠. add object 메서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remove가 있었고, 그 다음에 set이 있었죠. set object.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전체적인 그림이 여러분 머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약간 이제 예전에 보면 학생들이 혼동하는 게 지금 add 메서드가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remove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set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걸 이제 좀 혼란스러워 하더라고. 뭐 혼란스러울 거 전혀 없죠. 여기에 있는 add는 linked list 클래스의 add 메서드입니다. 그러니까 add object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뭘 하라는 거죠? 이 linked list에 맨 마지막에 이 오브젝트를 새로운 노드를 하나 추가하라는 거죠. 오케이? add index object는 뭐예요? 이 linked list의 인덱스 번째 위치에 새로운 노드를 하나 추가하라는 거죠. 요 add는 뭐예요? 이것은 iterator 안에 있는 add입니다. iterator라는 것은 이미 이 linked list 상에 어떤 한 위치를 가리키는 일종의 위치죠. 오케이? 어떤 위치를 가리키는 애예요. 걔한테 내가 add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냥 네가 지금 가리키는 그 자리에 add 하라는 뜻이죠. 오케이? 얘와 얘는 우연히 이름이 같을 뿐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 remove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remove는 remove index죠. 그러니까 이 linked list 상의 인덱스 번째 노드를 remove 하라는 것입니다. 이 remove는 그냥 remove입니다. remove 뭐? 이렇게 누구를 remove 하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iterator.remove, iterator라는 것은 이미 linked list 상에 어떤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애니까 걔한테 누구를 remove 해라 라고 요청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냥 네가 가리키는 놈을 remove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엄밀하게 말해서 iterator는 어떤 노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노드와 노드의 사이를 가리키니까 자기 앞쪽에 있는 애를 remove 할 거냐 뒤쪽에 있는 애를 remove 하느냐에 대한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historic dependent하게 얘가 가장 최근에 리턴한 이 iterator가 가장 최근에 리턴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노드를 remove하는 것이 이 remove입니다. 셋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혼동하면 안 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linked list 상에서 어떤 노드를 add하거나 remove할 때 해야 될 일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 코드는 어차피 다 비슷하죠. 내가 지금 add할 위치가 뭐 리스트의 맨 앞이냐, 맨 뒤냐, 가운데냐에 따라서 이렇게 링크를 조정하고, 그러니까 이 add가 가져야 될 코드나 이 add가 가져야 될 코드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프로그래밍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일을 하는 코드가 중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볼 이 KW linked list 클래스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메서드를 하나씩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실제로 일을 하는 코드들은 다 이 KW list iterator 안에 이 안에 다 들어가고, 이 바깥쪽에 있는 퍼블릭 메서드들은 이 안에 있는 메서드들을
그냥 호출해서 이용해서 자기의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메소드들은 어레이 리스트 때랑은 달리 지금부터 하나씩 보면 알겠지만 거의 빈 껍질만 있고 실제적으로는 요 안에 다 있다. 그런 느낌.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로 add index object 메소드를 보면 이것은 물론 요 add index object입니다. 지금 linked list 클래스 안에 있는 add index object를 보면 여기서 직접 어떤 노드를 만들어서 놓고 이런 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근본적으로 뭔가 노드를 실제로 이렇게 add하기 위해서 링크를 조정하고 이런 일들이 어차피 이 add 메소드 안에 다 있을 거니까 우리는 이제 최대한 얘한테 의존해서 이렇게 얘를 호출해서 어떤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딱 처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걸 보면 list iterator index.add object입니다. 그러니까 list iterator 메소드가 우리가 list iterator 메소드가 뭐예요? 요 KW list iterator object를 만들어주는 애죠. 그런데 우리가 맨 앞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덱스 번째 노드를 자신의 next 노드로 하는 list iterator를 만들어주는 게 list iterator of index죠. 오케이? 그림을 그리자면 지금 이게 head고 그래서 양방향 리스트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인덱스로는 0, 1, 2, 3, 4 예를 들어서 add 2의 어떤 objects 하라는 얘기는 어디다가 이 add to object는 이 add라는 건 끼워 넣는 거니까 어디다 끼워 넣으라는 거예요? 여기인가 여기다 끼워 넣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add는 새로운 노드를 하나 끼워 넣는데 결과적으로 이 새로 끼워 넣은 노드의 인덱스가 2가 되도록 하라는 뜻이니까 여기다 끼워 넣어야 되겠죠. 여기다 끼워 넣으면 이렇게 새로 끼워진 애의 인덱스가 3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새로운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서 추가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이 자리를 가리키는 이터레이터를 먼저 하나 만들어서 오케이? 그래서 이 list iterator index 이 경우에는 list iterator 2 list iterator 2를 호출하면 얘가 하는 일이 뭐예요? 2번 노드를 next 노드로 하는 즉 이 위치를 가리키는 list iterator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얘가 이 list iterator가 add object 메소드를 가지고 있죠. list iterator.add 메소드는 자기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list iterator index.get의 add object 메소드. 그러니까 요 add는 지금 누구예요? 얘죠. 오케이. 요 add는 지금 얘입니다. 이 add가 지금 얘고. 오케이.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list iterator 안에 있는 add 메소드를 물론 실제로는 이제 뒤에서 구현할 거지만 그게 제대로 구현되어 있다면 이것이 바로 add index object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오케이? 이해돼요? 그 다음 add object는 이 add object는 물론 얘죠. linked list.add입니다. 얘의 의미는 뭐죠? linked list의 맨 뒤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라는 거죠. 이것은 항상 add size object랑 같은 뜻입니다. 오케이? 자, 지금 요 add는 요 add죠. add size object랑 같은 뜻이죠. 사이즈 번째 위치가 바로 리스트의 맨 끝을 의미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 get 메소드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우리가 싱글 링크 리스트 클래스에서는 get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인덱스 번 이렇게 점프한 다음에 그 노드를 리턴해줬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최대한 이 리스트 이터레이터 안에 있는 코드에 의존하도록 바깥쪽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 그래야 동일한 일을 하는 코드에 중복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덱스 번째 노드를 자신의 next 노드로 하는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먼저 만든 다음에 걔의 next 메소드를 호출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get2 하면 이 위치를 가리키는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만들어서
얘의 next 메서드를 호출하면 항상 이 이터레이터의 next 메서드는 자기는 항상 앞으로 전진하면서 자기가 금방 이렇게 스쳐 지나간 이 노드의 데이터를 리턴해 주는 거니까 그게 바로 게시해야 될 일이죠. 오케이? 그래서 get list iterator index.next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set. 내가 여기 저 싱글 링크 리스트 클래스랑 똑같다고 계산하는데 좀 잘못됐고 못 지우고 set 메서드로 역시 리스트 이터레이터가 set 메서드를 지원을 하죠. 그래서 역시 여러분이 여기에서 리스트 이터레이터.set 메서드를 최대한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set index object를 구현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나도 시험 문제 낼 거리를 이렇게 중간중간 만들어둬야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 index of 메서드는 이제 물론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뭐 어떻게 구현할 수는 있겠지만 딱히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게 별로 큰 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index of 메서드는 그냥 single linked list 클래스와 똑같이 구현하면 됩니다. 인덱스 of는 여기 노드들을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보면서 내가 찾는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를 리턴해 주는 거니까 싱글 링크 리스트 클래스와 똑같이 구현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remove 메서드는 remove 인덱스 번째 노드를 remove 하는 거죠. 맨 처음에 인덱스의 유효성을 이렇게 체크해서 인덱스가 연도가 작거나 혹은 인덱스가 사이즈보다 크면 여기 이퀄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이거 빼야 되겠죠. 인덱스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인덱스 out of bound exception을 들어가는 것은 전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역시 이 iterator.remove 메서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역시 인덱스 번째 노드를 next 노드라는 list iterator를 만든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인덱스 번째 예를 들어서 remove to 하면 이 노드를 remove 하는 거죠. 그럼 먼저 여기를 가리키는 list iterator를 만든 다음에 얘가 한 칸 앞으로 next 하게 되면 이 노드에 소환된 데이터를 리턴해 주죠. 그런 다음에 이 iterator.remove 메서드를 호출하면 얘를 remove 하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스트의 remove 메서드는 항상 자신이 remove한 데이터를 리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 번째 노드를 자신의 next 노드라는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만들어서 그 iterator.next를 한번 호출하면 바로 삭제된 데이터를 우리가 next 메서드를 리턴해 주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리절트라고 부르고 볼 일이 끝난 다음에 리절트를 리턴해 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iterator.remove를 하면 바로 얘가 remove 하는 게 우리가 remove 해야 될 바로 그 노드죠. 오케이? 왜냐하면 iterator.remove는 항상 자신이 가장 최근에 next 메서드를 통해서 next 혹은 previous 메서드를 통해서 리턴해준 데이터, 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노드를 삭제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 public 메서드 부분을 다 구현을 했습니다. 이거 다 했고 이제 남아 있는 게 요거죠. 남아 있는 게 KW list iterator 클래스입니다. 그럼 일단 이것도 이제 이너 클래스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의 엄연한 클래스니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이 KW list iterator 클래스 안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 멤버를 둘 거냐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iterator라는 게 이제 논리적으로는 노드와 노드 사이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개념적으로는 노드와 노드 사이를 가리키는 거지만 실제로 피지컬하게 우리가 노드와 노드 사이를 가리킬 방법은 없죠. 노드와 노드 사이 무슨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개념적인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결국 이 노드 혹은 이 노드 둘 중에 한 노드의 주소를 얘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리스트 이터레이터도 이터레이터의 확장이니까 이터레이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넥스트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터레이터는 자신의 논리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여기다. 그러면 자신의 넥스트 노드에 해당하는 이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 노드의 주소가 데이터 아이템입니다. 데이터 아이템은 항상
이 이터레이터의 next 노드에 해당하는 노드의 주소가 next item, 데이터 아이템이라고 했나? next item. 오케이? 이것이 이터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 멤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한 것처럼 이터레이터에는 히스토리 디펜던트한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iterator.remove 메서드는 항상 자신이 가장 최근에 리턴해준 데이터를 삭제해야 되죠. 근데 자신이 가장 최근에 리턴해준 데이터라는 게 나의 next 노드일 수도 있지만 previous 노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멤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last item returned입니다. 말 이름 그대로 last item returned는 내가 가장 마지막으로 리턴해준 데이터. 정확하게 말하면 가장 마지막에 리턴해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노드의 주소. 오케이? 그것이 last item return.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라는 데이터 멤버 하나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유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next 노드의 인덱스입니다. 오케이? 길게 써져 있지만 그냥 이 이터레이터의 next 노드의 인덱스. 첫 번째 노드부터 0,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겼을 때 그 인덱스가 이 이터레이터의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K-list 이터레이터 클래스의 데이터 멤버는 이렇게 next item, last item return, index 이렇게 세 가지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은 이 이터레이터가 어떤 상태냐면 이 이터레이터는 지금 여기를 가리키는 이터레이터, 얘와 얘 사이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노드 사이를 가리키는 이터레이터입니다. 그럼 이 이터레이터의 next item은 누구겠어요? 세 번째 노드 얘기했죠. 얘의 주소이고, 그리고 이 이터레이터가 만약에 만들어서 지금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다면 얘의 last item returned는 이 노드겠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인덱스 값은 항상 이터레이터의 next 노드의 인덱스입니다. 이 노드의 인덱스는 0, 1, 2니까 인덱스는 2. 오케이? 이것이 이터레이터의 데이터 멤버입니다. 간단하게 이 그림 한 장만 잘 보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위치를 가리키는 이터레이터는 사실은 두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여기를 가리키는 이터레이터의 next item은 항상 얘입니다. 하지만 last item returned는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터레이터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도중이었으면 얘고, 옆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도중이었습니다. 사실은 움직이는 도중이었다는 게 그 전은 상관이 없고 가장 마지막으로 움직였던 그 움직임이 마지막에 이렇게 온 거라면 얘가 last item return이고, 이렇게 온 거라면 얘가 last item return입니다. 오케이? K-list 이터레이터 시간 다 되면 좀 얘기 좀 해줘. 시간 다 됐어? 여기까지 하죠.